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황당한 손 아래 신우 때문에 화병 걸릴 뻔하다가 겨우 퇴치하고 평화 찾은 두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고향 아닌 타 지역에서 공무원 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없어 등하원 도우미 써가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한 맞벌이 부부예요. 24평짜리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느라 정말이지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어보지 못했고 화장품도 제 미혼 여동생이 쓰다 안 맞는 것 받아 바르며 전략인지 궁상인지 모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과 제가 이룬 가정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연애 3년 하고 결혼한 제 남편도 성격 괜찮고 집안일, 육아에 있어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하는 편이라 결혼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요. 문제는 시댁입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 결혼과 동시에 조론을 빙자한 별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거든요. 아버님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사업하시며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수도권의 한 빌라에서 결혼 안 한 미혼 신우랑 살고 계셨어요. 신우랑 시무가 원래 쿵짝이 잘 맞는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런다더군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도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는 시무가 2명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손 아래 신우 주제에 옳게 될 언니한테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는지 정말 어이없어 죽는 줄 알았네요.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5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돈 아들 해줄 거면 아내인 본인한테 먼저 주라고 하셔서 두 분이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받기로 했고 친정에서도 주신다는 거 제가 거절했네요. 차라리 그 편이 깔끔할 것 같아서 저희 힘으로 결혼했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모자라니 예물 예단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했으니까요. 딱 저희 커플링만 화이트 골드로 종로에서 맞췄는데 신우가 결혼식 3주 앞두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남들처럼 은수저랑 반상기 정도는 안 하더라도 이불은 시댁에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결혼 앞두고 여기저기 전화 자주 받는데 사람들이 자꾸 며느리가 뭐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코트도 해주고 이불도 해주고 가방도 해줬다면서. 엄마도 나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사려 깊게 나서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그렇게 되면 친정에도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허례허식 다 생략하기로 한 거 끝까지 깔끔하게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쿨하게 알겠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우가 안 오더라고요. 저 얼굴 보기 싫다고 말없이 불참한 거였어요. 어머님도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면서 이미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하셨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요. 어머님한테 왜 아가씨 안 오시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고치며 글쎄,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아무리 손 아래라고 해도 신우인데 새아가 네가 너무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 때문이라고 돌려 말하신 거죠. 시갑 두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신부 입장할 때도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겨우 찍었네요. 그날 그렇게 제 결혼식까지 다 망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이불이랑 봉투 해오라고 신우로 시킨 거였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서 식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신우가 술 먹고 말실수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던지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분통 터뜨리며 울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래주고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와 시댁은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이인 거죠.
다행인 건 시모랑 신우 둘 다 반또라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되니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물을 수만 있다면 아마 물건 반품하듯 취소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 결혼이니 남편 잘 구슬려 가운데서 중재 잘 시키고 살게 된 거죠. 결혼 첫 해 명절에도 참 황당한 일 많았네요. 별거 중인 아버님이 명절에 안 올라오신다고 했고 저희 보고도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다음에 평일 중에 내려가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아시고는 시댁을 우습게 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보고 오라고 화내셨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며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 다 됐는데 엄마가 왜 참견하냐고 같이 따져 물으니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화살을 돌리며 며느리가 잘해야 된다. 현명하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괜히 오기가 생겨 그럼 명절날 아버님 뵙고 올라와 어머님 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옆에서 새언니 그럼 이번 명절엔 친정 못 가겠네요? 하며 피식 웃더군요. 그거 보고 열받아 친정도 무조건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니 아버님 뵙고 올라와 시댁에서도 하루 자야 하는데 그럼 친정 갈 시간이 없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뵙고 올라오는 길에 지방 친정 들렀다가 올라올 계획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이랑 신우 둘이서 방방 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냐 하며 시부모님 다 뵙고 난 이후에 친정 가는 거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라고 손 아래 신우 주제에 저를 혼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눈 똑바로 뜨고 따져 물으며 그럼 아가씨야말로 사돈 어른들 무시하는 거네요? 명절에 친정도 가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라고 언성 높였더니 당황한 듯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명절에 제 맘대로 했습니다. 아버님 뵈러 가서 그 지역 호텔에서 하루 자고 올라오는 길에 친정 들러서 거기서도 하루 자고 했더니 어머님 댁에서는 잘 시간 안 되더군요. 다음날 출근이라서요. 그래서 딱 저녁만 먹고 설거지 한 후에 일어날 채비하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입이 대빨 나왔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채 했습니다. 용돈 봉투에 한우까지 사다 드렸고 어머님이랑 신우 말대로 양가 부모님들 다 배웠는데 뭐가 또 문제라는 건지 본인들이 방방 뛰며 아버님까지 뵙고 오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막상 아버님 뵈러 가서 시간이 안 되어 어머님이랑은 짧게 보니 그게 그리도 서운한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머리 아픈 거 싫다고 명절에 알아서 하겠다고 딱 선 긋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뵈러 가면 어머님은 안 뵙고 잠도 시댁에서 안 자는 걸로 정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피곤한 시댁이었네요. 미혼 신우는 저 볼 때마다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오빠는 날이 갈수록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퀭해지는데 언니 결혼 잘했나 보다 라며 시비를 털곤 했어요. 처음엔 일일이 받아치다가 나중엔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기 싫어서 한 달에 2-3번씩 하던 안부 전화도 간두고 어머님 댁도 잘 안 갔어요. 식사하러 오라고 하면 남편만 보내고 그랬죠. 그랬더니 좀 눈치 보는지 언행 조심하려고는 하더군요. 아마 그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겠죠. 이래나 저래나 얄밉고 별로인 시무랑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월 지나 저도 아이 둘을 낳아 정신없이 살게 되었고 영영 결혼 안 할 것 같던 신우도 제 짝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본인 가정 꾸리며 열중할 곳이 생기면 신우 갑질도 덜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신우 본인도 직업이 변변치 않고 신우 남편 될 사람이나 그 집안도 돈이 별로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난항을 겪더군요. 집 문제부터 삐그덕거리며 신우가 매일같이 울었다고 했어요. 신우도 저희처럼 최소 24평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당장 형편은
10평대 임대 아파트도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제 남편이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원룸이나 오피스텔부터 시작한 다음에 돈 모아 이사 가면 된다고 조언해줬더니 신우가 저희더러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5천 부르더니 남편이 쌍욕할 기세로 난리치자 3천만 원, 2천만 원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핏줄이고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 이래저래 긁어모아 1,000만 원은 해주자 했네요. 시모랑 신우 성격에 그래야 덜 난리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모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5천만 원 준다 하실 때는 결사반대 하시더니 딸 결혼할 때는 달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돈 받아 신우랑 시모랑 나눠 가겠다는 심보였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난리쳐서 결국 5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2천만 원이라도 해주신다는데 그냥 됐다고 했어요.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기에 그 돈으로 차라리 노후 자금에 쓰시라고 하고 저희 애들 통장에 각각 100만 원씩 받는 걸로 감사히 생각했네요. 그렇게 결혼 자금을 만들어낸 신우는 어느 깔끔한 동네 18평짜리 신축 빌라를 대출받아 매매한다더군요. 그즈음 저희도 청약 당첨된 게 완공이 되어 이사를 가야 했고요. 남편도 승진한 데다 저도 알뜰살뜰 돈 모았고 친정에서도 이사 축하금으로 3천만 원 해주셨어요. 아버님도 극구 사양했지만 제 통장으로 1,000만 원 넣어주셨고요. 그래서 잔금 잘 치렀고 이사도 무사히 했네요. 친정에서 뭐 더 해줄 건 없냐고 물으셔서 됐다고 했는데 저희 냉장고를 신혼 때 중고로 시작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다며 친정아빠가 타고 다니시던 오토바이 팔아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네요. 그렇게 행복한 이사를 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죠. 어머님이랑 신우도 저희 이사 온 집이 궁금하다며 놀러 왔네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집들이니 한상 가득 차려 손님으로 맞아들였어요. 신우도 3개월 뒤가 결혼이라 신혼집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지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집은 어린애 둘이나 있는 집이라 인테리어를 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구 배치 같은 것 좀 참고하면 좋죠. 우리도 다음 달엔 새집 들어가야 해요. 신우는 저희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더라고요. 무례하다 느꼈지만 남편은 애들 보고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리지도 못했네요. 어머님이랑 신우는 둘이 속닥속닥 해가며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부엌에 와서 갑자기 사근대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아가 침대 프레임이 참 괜찮네. 저거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 저건 신혼 때 산 건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랑 다 합쳐서 12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에이, 적어도 30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제가 거짓말을 해요. 정말이에요. 저희 집 가전가구 비싼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태어나고 나서는 망가질까봐 더 사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우리 냉장고가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싸네요. 저는 친정에서 해주신 냉장고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신우가 안 그래도 냉장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며 요즘 유행하는 시리즈라 본인도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우는 소리를 하시며 딸 결혼하는데 나도 냉장고 정도는 해줘야 할 텐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다 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제 앞에서 냉장고 얘기만 1시간을 하신 듯 하네요. 결혼할 때 좋은 걸로 시작해야 한다. 안 그러면 오빠네처럼 결국 바꿔야 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기왕 할 거 저희랑 똑같은 모델로 하라고 하시고 신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며 입을 삐쭉 내밀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오빠가 동생 결혼할 때 가전 하나는 해줘야 하니 냉장고를 받자.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1,000만 원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건 그거고 가전가구 해주는 건 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돈 이제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저걸 동생 주고 니들은 신혼 때처럼 좋은 중고 하나 구해서 다시 사. 우리 딸은 남이 쓰던 거 못 쓴다. 니들은 성격이 넓고 무난무난해서 남 쓰던 것도 잘 쓰잖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취미 접고 오토바이 팔아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저걸 달라고 하세요? 라고 쏘아 붙였더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기분 상한 티를 내더군요. 그냥 말도 못하냐? 그리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앉아있어? 언니,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다 있는 앞인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안 주고 싶으세요? 신우랑 어머님은 그렇게 한편이 되어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집들이 분위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애들은 눈치를 보는지 칭얼대기 시작했고 그런 애들 달래랴 말다툼하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이 애들을 방에 넣어놓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모습에 신우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순둥이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도 모른 척하고 지 와이프만 싸고 돈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안경까지 벗고는 화를 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티슈를 찾더니 우시더라고요. 다 능력 없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세아가 너도 참 너다. 고작 냉장고 하나를 양보를 못해서 남매가 서로 싸우게 만드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렇게 시무가 저를 향해 슬며시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도 참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고요? 어머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요. 그래? 내가 지금 나가서 한번 물어보고 온다? 너 나한테 무릎 꿇는다고 했던 말 취소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말에 신우 역시 동조하며 이번 기회에 제 버릇을 고쳐놓자고 하더군요. 신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옆집으로 가서 물어보자며 둘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가 당황해 하더군요. 이러면 동네 망신 아니냐며 도리어 저를 말리는 걸 들은 채도 안 하고 옆집 배를 눌렀어요. 옆집 새댁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저와 시댁 식구 중 누가 잘못하는 것 같냐고 물었죠. 그러자 새댁이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분이 너무 하시는데요.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심지어 친정에서 사준 냉장고까지 탐내시는 꼴이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신데 갑자기 저희 시댁에 너무 감사해지네요. 옆집 새댁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랑 신우 낯빛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 하더군요. 어머님, 아가씨, 그냥 가시게요? 무릎 꿇으셔야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두 분이 저한테 꿇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더군요. 도망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긴 아시는 거죠? 다음에 만나면 무릎 꼭 꿇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무랑 신우는 고개를 내저으며 급하게 저희 집을 떠났네요. 남편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고요. 저는 시무랑 신우가 나가자마자 바로 옆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둘이 푸하하 배를 잡고 웃었네요. 옆집 새댁은 저랑 친한 아이 엄마였어요.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들끼리 친해졌고 저랑도 자주 왕래하면서 맥주도 한 번 먹은 사이였거든요. 그때 서로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댁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에 무릅쓰고 배를 눌렀을 때 제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고 제 편을 들어준 거죠.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시모랑 신우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고 그 다음 명절에 제가 둘 얼굴 보기 싫어서 아예 시댁에 안 갔는데 그래도 한마디 안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왕래 안 하다가 친척 경조사 때 만났는데 둘 다 엄청 순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신우는 아예 입을 다물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눈치 보시는지 말 조심하시고요. 물론 뒤에서 저를 얼마나 씹어댈지 안 봐도 비디오지만 제 앞에서 경거망동 안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에요. 여튼 그렇게 시댁은 잠시나마 퇴치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제 맘대로예요. 연락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받고 싶은 안 받고 명절에 쉬고 싶으면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다 한 번씩 가서 얼굴 비추고요. 그간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또라이같이 구는 사람에겐 똑같이 대하는 게 답이었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식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판 싸워서 몇 년간 시댁에 발길 끊었고 이번 명절 연휴에도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놈의 선식이 뭔지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제 마음도 뜨고 정도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네요. 제 남편은 둘째 아들입니다. 5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신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40을 훌쩍 넘겼음에도 미혼이셔서 시어머님이 속을 많이 끓이셨습니다. 결국 장남 아들 결혼을 포기하셨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아 키우고 사는 저희 부부에게 굉장한 집착을 하시더군요. 원래 아들 거리시는 분이긴 했는데 아주버님한테서 손자 볼 기대를 못하시니 갓 결혼한 저한테 대놓고 아들 안 낳으면 이혼도 불사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펑펑 울었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철저한 제 편이라 그날 어머님께 대들고 난리를 피워서 다시는 저한테 아들 손자 타령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이랑 싸우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어머님은 그 이후로 며느리를 향한 마음에 앙금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맞벌이라 시댁에 자주 가진 않지만 가끔 주말에 찾아뵈러 가거나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한테 눈길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차갑게 대하며 어쩔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만 받다가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말투도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조에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소리로 다그치시니 저도 시어머니가 점점 무섭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꼭 저는 하얀 쌀밥을 주시고 남편이랑 아버님, 어머님은 잡곡밥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잡곡밥 같이 먹겠다고 하니 난감해 하시면서 이거 소화 잘 안 돼. 너는 그냥 하얀 쌀밥 먹어. 우리는 잡곡밥 먹어버릇해서 괜찮거든. 라며 저를 위해 주시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밥은 묵은 쌀 처리용이었어요. 어쩐지 쌀밥인데도 좀 누렇고 윤기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둔감한 편이라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눈치채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뭔가 저에게만 다른 걸 주시면 남편이 기겁하면서 내가 먹을게, 나 줘.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당황하신지 귀가 새빨개지시고요. 한 번은 시댁 가서 앉아있다가 목이 말라 부엌해갔는데 물색이 다 다른 게 여러 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가져오니 어머님이 그건 제 남편이랑 아버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 안쪽에 있는 생수를 꺼내 저보고 먹으라 하시는데 새 생수병도 아니고 이미 반쯤 먹다 남긴 생수였죠. 깨름직하게 이리저리 살펴보니 부유물도 있고 병뚜껑에도 뭔가가 묻어 있어서 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깥쪽에 있는 물 먹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는데 얼핏 몸에 좋은 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식의 일화가 몇 개 있어요. 인터넷 보면 진짜 무섭다고들 하지만 남일인 줄 알았고 제 친구들만 해도 다 시댁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길래 안심했는데 제 시어머니도 결국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안부 전하고 뭐고 잘 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 성별이 남자아이란 걸 알게 되시자마자 어머님 태도가 확 바뀌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귀한 장손 낳아주면 내가 금이야 오기야 다 키워주지. 너는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준다. 그렇게 어머님은 임신한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 갖기를 원했는데 만약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어도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잘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임신 기간 동안 한 달에 2-3번은 택배를 보내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주로 아귀찜, 고등어 조림 같은 생선 요리였는데 저는 사실 육류를 좋아하지 생선을 딱히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저 임신했다고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 뭐라 따로 말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생선을 좋아해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요리를 못하니 밥 못 얻어먹을 불쌍한 본인 아들 생각해서 비린내 나는 요리를 어머님이 손수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셨죠. 생선이 임산부한테 특히 좋아. 생선 많이 먹으면 우리 손자 머리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한 번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다 먹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티나게 당황해 하시며 어? 우리 아들은 안 먹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임신한 저한테 맛있는 음식 다 양보하고 있다고 했더니 어머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는 택배 보내시는 일이 확 줄었어요. 보내면 제가 다 먹을까봐 그러신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 10달을 다 채우고 아기를 낳았지요. 귀한 손자라고 어머님이 출산 당일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아이 보셨으면 댁에 내려가실 법도 한데 손자 100일 때까지 저희 집에 있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안 내려가고 버티시더군요. 저는 사실 조리원 끝나고 친정에 3개월 정도 들어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마침 친정엄마도 퇴직하셔서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거 어머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막무가내 100일까지 손자 보시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화를 내며 아내가 편한 쪽으로 하게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 귀하고 잘난 손자 얼굴 보니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말이다. 도저히 난 못 내려가겠으니 며느리 나한테 조리받으라고 해라. 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서 울고불고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 어머님은 다시 댁으로 돌려보냈지만 어머님은 그때 일이 너무 큰 상처라며 갓 아기 낳은 저한테 전화 걸어 소리 지르고 그러셨어요. 너무 서운하다고요. 제 시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도저히 정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너무 싫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가며 살았습니다. 생신 챙기고 명절 챙기고
추운 날, 더운 날 전화 한 통씩은 해가면서요. 어머님과 출산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이니 이해하려 노력했고 3시간 거리 시댁도 2달에 한 번은 내려가 손자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신혼집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아이 낳고 1년 만에 복직해 매일 눈물 젖은 출근을 했지만 그래도 제 가정이 있어 행복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늘 제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맞벌이 하느라 육아, 가사 거의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손이 조금 더 재빠르고 섬세한 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거 알고 미안해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랑 청소기 돌리는 것만큼은 늘 남편이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할 때 되지 않았니? 무슨 귀한 손이라고 손에 물도 안 붙이고 살려고 그래. 설거지도 우리 아들이 다 한다면서. 그 말에 저는 화가 나. 그것 빼고 제가 다 한다고 했죠. 어머님, 아이 등하원, 장보기, 반찬 만들어 요리하기, 분리수거, 집정리 같은 거 제가 다 해요. 일까지 병행하며 제가 하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애 아빠는 집에 오면 엉덩이 붙일 시간 있지만 저는 아예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더 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정말요? 그럼 일 관두고 그냥 집에 있어야겠네요. 라고 제가 차갑게 대꾸했더니 어머님이 니네 대출도 많은데 무슨 일을 관둔다고 하니? 그래도 여자가 같이 벌어야지.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그런 말씀 이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한 말이라며 한기로 흘리고 신경 쓰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 말은 아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치만 이제 저도 굳이 참지 않기에 남편한테 다 말했죠. 너무 짜증나니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 받지 않게 알아서 잘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안해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해 며느리 그만 좀 잡으라 소리 질렀나 봐요.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해서는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그래 놓고는 따로 전화해서 화내시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이랑 거의 연을 끊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3살 때 일이에요. 한창 감기며 수족구로 동네 아이들 아파서 등원 못하던 시기였는데 저희 아들도 옮아서 3일을 앓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휴가를 못 냈고 남편이 다행히 휴가를 써서 어린이집 못 가는 제 아들을 돌봐줬어요. 그걸 알게 된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휴가를 써야지 왜 남자가 휴가를 써서 애를 보냐고요. 그러더니 집에 올라온다 난리 치셨습니다. 당신 아들 고생할까봐요.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겨우 말렸는데 예전 조리원 때 일이 생각나 저는 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더군요.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동안 안 보내던 택배를 다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물을 열어보면 철저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 위에 불고기라도 하나 넣어주실 법한데 그건 제가 먹을까 봐서인지 거의 생선 요리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줄기, 미나리 무침 이런 것만 잔뜩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미역이랑 미나리가 비려서 잘 먹지 않거든요.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저도 자식 낳고 나니 내 자식이 얼마나 애틋한지 느껴지기에 그냥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식 한 봉지에 인내심이 끊어지고 말았네요. 어느 날 어머님이 또 택배를 보냈다며 제게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늘 그랬습니다. 아들 위한 음식 바리바리 싸서 보내시면서도 늘 택배 보냈다는 연락은 저에게 하시고 어떻게 보관해라, 어떻게 요리해 먹어라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니 확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집에 와보니 관리실에 맡겨진 택배가 있었고 무겁게 가지고 올라와 보니 선식 2봉지가 있더군요. 어머님이 전화해 이러셨어요. 니들 아침에 밥도 잘 안 먹고 출근한다고 하길래 내가 방앗간 가서 직접 만들어 온 선식이다. 까만 봉지에 있는 건 아범 거고 노란 봉지에 있는 게 어멈 거야. 잘 구분해서 나눠 먹어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왜요? 아이 아빠 거가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웃으며 농담하자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며 남자한테 좋은 거, 여자한테 좋은 거 따로따로 넣은 거야. 더 좋긴 뭘. 똑같다. 아무튼 잘 구분해 먹거라. 어머님은 신신당부를 하고 끊으셨죠. 똑같은 거라니 애초에 믿기지도 않아 웃기더군요.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냄새는 같은데 뭔가 색이 달랐어요. 제 거라고 주신 건 조금 더 진한 느낌이더군요. 그간 당한 게 많아 제 몫의 봉투는 아예 꽁꽁 묶어 창고에 처박아 넣어두고 남편 것만 꺼내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토종 입맛이라 미숫가루 좋아하는 남편도 좋아하라 하며 아침에 타먹고는 제 텀블러에도 맛있게 담아 핸드백에 넣어주곤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지났을까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내준 선식 잘 먹고 있냐? 네, 어머니. 맛있더라고요. 구수하고요. 어머님이 직접 곡물 골라서 빻으신 거죠? 그럼 내가 다 골랐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고 깨끗한 것들만 골라 넣은 거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봉지 나눠준 대로 따로따로 잘 먹고 있지? 네? 아니요, 그냥 남편 것부터 먼저 꺼내 먹고 있는데요. 뭐라고? 네 남편 거를 너도 같이 먹고 있다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따로 먹으라고 했는데 아범 걸 왜 네가 먹냐? 그럴 거면 그냥 한 봉지에 들이부었지. 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네가 먹어? 어머님, 좀 같이 먹으면 어때서요? 남자한테 좋은 거 여자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범 건 유기농이란 말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내뱉고는 스스로 당황하셨는지 잠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봉투에 들어있는 진한 색의 가루는 유기농이 아니라 또 묵은 곡물로 만든 선식이었던 거죠. 예전 새색시 때 시댁에서 당한 묵은 쌀밥 사건이 생각나 저는 파르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유기농이라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애아빠보다 더 먹었어요. 제가 약 올리듯 말하자 어머님이 파르르 떠시더군요. 아니, 그걸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 그 귀한 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만든 귀한 건 애아빠가 먹어야 하고 저는 먹을 자격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범은 속이 약해서 탈이 잘 나잖니. 그래서 제 뱃속은 무슨 강철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저도 귀하고 좋은 거 먹을 줄 알아요. 모르셨어요? 저도 집에서 귀한 것만 먹고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더니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왜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시엠인데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빽질러서 귀청 떨어지게 만들어? 라고 역정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 그간 저한테 하신 거 다 참아드렸어요. 그래, 아들 귀한 줄 아시는 시골 아주머니라 촌스러워 그러시는 거다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머님 귀한 아들 진작 애 빼앗기고 이혼남 됐어요.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전화기 넘어 어머 얘 좀 봐라 소리만 연거푸 하시더군요. 저는 그간 참았던 울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치사하게 먹을 걸로 차별하고 서럽게 만들고 똑같이 귀한 자식들 만나 결혼한 건데 남의 딸을 제 아들 먹을 거나 탐내는 식충이 취급했던 것 모두 서러워 이제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너무 힘든 나날들인데 어머님마저 제 자존심을 짓밟아 결혼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어머님이 아무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제 귀에 팍 눌린 듯 했어요. 어른한테 대들면 예의 없다는 것 알지만 그날은 저도 제어가 안 됐네요. 그렇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팍 끊어버리고 나니 그제야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그치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흔쾌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많이 미안해 했고요. 본인 엄마한테 대든 저에게 되려 사과하며 이제 어머님 전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명절에도 아이 데리고 본인 혼자 가겠다며 저를 달래더군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댁과 접선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요. 이번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머님이 제 통장에 100만 원 넣어주시더군요. 감사하단 인사 드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두었어요.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면 또 전처럼 되어버릴까 겁도 나고요. 평화로운 지금이 훨씬 좋네요. 어머님은 이제사 며느리가 아쉬우신가 봐요. 명절에 시고모 붙잡고 엉엉 울었다 하시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사과 못하시는 것 같다며 저더러 한 번만 더 용서하라며 시고모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고모님 말씀이고 어머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뀌기 쉽지 않을 텐데 그저 괘씸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리 행동하셨으니 저도 마음이 쉽사리 풀리지가 않네요. 앞으로도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께 마음이 열릴 일이 절대로 없을 것 같네요. 애틋함도 존경도 사랑도 없이 대할랍니다.